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운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시장을 봐가면서 실시를 한다? 부동산에 눈을 감는 정부, 부동산 가격 폭등한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하기 전에요. 제가 특강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특강 예정 안내를 한번 해드리고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강 주제는요, 혼란의 부동산 시장 길을 밝히다 이고요. 강의라는 날짜는 2019년 9월 8일입니다. 즉 일요일 날이 되겠죠. 시간은 1부는 13시부터 15시까지이고요. 부동산 틀을 깨다입니다. 2부는 16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 지침이 되겠죠.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서울에 살 예정이고요. 구체적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요, 8월 29일 날 목요일 오전 9시에 아름다운 부자라는 다음 카페 공지사항에 요 특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공지가 됩니다. 제 특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8월 29일 날 목요일 오전 9시부터 아름다운 부자 카페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거기 등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혼란의 시대죠. 세계 경제는 침체하고 국내 경기 또한 침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한일 무역 전쟁,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후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겠다라는 카드를 꺼내고 있죠. 이러한 행위가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죠. 즉 부동산 가격이 너무 심하게 올라가면 정부는 규제 정책을 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정부의 시장 개입의 목적으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경제적 기능 측면하고 정치적 기능 측면인데요. 먼저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 목적, 경제적 기능 측면으로 본다면 부동산 수급에 대한 실패, 또 투기가 만연된 그런 부분, 이런 시장 실패에 대해서 수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즉 바로 잡아가겠다는 거죠. 따라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촉진시키겠다. 즉 주택 부족 문제 해결과 불량주택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 경제적 기능 측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치적 기능 측면을 본다면 저소득층 주택 문제, 불량주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되겠죠. 또한 사회적 목표 또는 정당의 이념인 형평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즉 정치적 기능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 즉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은 참 의도와 목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항상 좋은 결과를 양산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정부의 실패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정부 실패의 원인으로 본다면 첫째,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가 있고, 두 번째, 규제 수단의 불안정성과 경직성이 있고, 세 번째,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이고, 네 번째, 정치적 의사결정과 정치 제도의 불량이고, 다섯 번째, 건시안적인 규제, 즉 이러한 다섯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정부의 정책이,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지금 이 상태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라는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해 나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지방 광역시급은 짧게는 7년 내지 8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상승을 했죠. 또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짧게는 3, 4년, 길게는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내놨지 않습니까? 요번 8월 10일 분양가 상한제 시행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은 올해 10월 초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라는 얘기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 분부터 바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유예 기간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냥 실시를 하겠다는 얘기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을 확대해서 최대 10년까지 확대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2007년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이런 정책과 비교를 한다면 그때에 비해서 강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10월 달부터 적시 시행한 거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등도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바로 적용을 한다는 거고 전매 제한 기간도 무려 10년 동안 사고팔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언론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이상하게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여당 분위기는요, 경제 분위기도 안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지금 해야 되나? 세계 경기, 국내 경기를 놓고 보면 꼭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할 필요성이 있나? 국내 정치 사정, 경제 사정, 사회적인 문제 등등 지금 사정상 여당 입장에서는 너무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총선이 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민심의 흐름이 급격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10월 초부터 당장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게 된다면 민심의 흐름이 더 안 좋게 흘러갈 것이다. 이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시행령 규정 개정을 완비해 놓으려고 하고 있다. 당시 부동산 가격 동향 등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걸쳐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게 아마 포인트라는 얘기예요. 즉 경제 사정이 안 좋을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약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또한 국토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즉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다소 하기 싫은 기색이 내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낙연 총리께서 8월 26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요게 또 포인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10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면서요. 그런데 단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와 이러한 행위들을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제가 보는 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휘청하고 재개발 아파트들이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1인식으로 또 나와버리면 부동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역시 그리고 위기는 기회다. 현재 상황에선 정부는 부동산 규제를 하기 어렵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는 부동산 상선론자들의 말에 대중들의 심리가, 즉 투자자들의 심리가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으로 생각되는 풍성 효과로 인해요. 서울에서
신축이 3, 4년 이내의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를 미루거나 분양가 상한제 조건을 더 완화한다면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원인으로는 첫째, 대중들은 자신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가득 차 있어요, 일단은. 즉, 부동산 시장에 어떤 안 좋은 사건이 터진다 하더라도 나만은 괜찮겠지, 나만은 빠져나갈 수 있겠지 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세계 경제가 안 좋다, 국내 경기가 안 좋다 등등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부동산 시장에 위험한 신호들이 계속 터지겠다 라고 하더라도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눈을 감는 거예요. 길을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자를 한다는 얘기예요. 설령 그러한 위기가, 즉 제가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위험에 봉착된다 하더라도 나만 빠져나가면 돼, 이런 생각들에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자신만만하다는 그런 아집과 고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만이죠. 자신만은 괜찮겠지라는 비검증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예상과 예측이 실제 사건으로 터질 경우에 그때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아무튼 이 말의 핵심은 어떤 정부 대책이 나와도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투자를 한다는 얘기고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잡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라는 거는 이런 투자자들의 심리를 잡기에 딱 좋았는데 요거를 시행을 연기하겠다, 또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부가 흘러간다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본다면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걱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앞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 수단의 불안전성과 경지성, 관료 조직의 비효율성 등등등등. 지금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강력하게 할 듯 이렇게 액션을 취해놓고 이제 와서는 총리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하겠다 하질 않나. 또 경제부총리께서는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부처 간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질 않나. 이처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라는 정책을 놓고 갈팡질팡한다면 국민들에게 또한 투자자들에게 신뢰성을 상실한다는 얘기예요. 정부 기관 내에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조차도 이래저래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갈팡질팡 하시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한 투기꾼들의 입장에서 본다도 사야 되나 아니면 조금 이따 사야 되나, 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장 팔아야 되나 조금 이따가 팔아도 되려나, 혹시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급매물이 안 나온다는 얘기고 매물이 잠긴다는 얘기예요.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즉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증가된다는 얘기겠죠. 결국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일관성, 정책의 정치학, 즉 표를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또 정부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강을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고 투자의 방향성까지 제가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강을 통해서요. 이러한 건시안적인 규제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더 혼돈에 빠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10월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크게 상승할 수도 있고 또한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지금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아주 큰
혼란의 부동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는 여러분들 현명하고 꼼꼼하고 안정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